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이번 주는 우리 경제의 명운을 가를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이 못 박은 시한 8월 1일입니다. 그 하루 전인 7월 31일에 구윤철 부총리 그리고 배선태 미 재무장관이 만납니다. 예. 이미 양국의 실무자들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 협상안이 조율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회 일정도 좀 숨가쁩니다. 오는 2일에 이번 주 토요일이죠.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예. 원래 어제와 그제 이제 지역별 순회 경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수해 복구로 밀리면서 지금 이번 주에 원샷 경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일정도 보시면요. 국민의힘 역시 30일부터 이틀간 당대표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 7명입니다. 관세 협상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미국과의 만남 불발됐다가 가까스로 성사가 되기는 했는데 지금 어떤 카드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핵심 키워드 조선업입니다. 대통령실도 지난 25일 조선업 등 상호 협력 중요성 그리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막바지 협상에서 이 조선업이 물꼬를 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조선업을 비롯해서 방산과 에너지, 반도체 등 전반에서 기술 협력을 넘어서 기술 동맹을 제안하면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현지 조선소를 추가 인수하는 투자 확대 방안 그리고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개방 문제도 네.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이건 결론이 났습니까? 원래 이제 미국 측에서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 그리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농축산물 개방은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이 있지만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TV 토론회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에 대해 국내 축산물 시장 개방에는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의견을 보면은 30개월 이후 수입 요구 농민과 그리고 축산농가에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 역시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 주권자인 국민 마음을 헤아려서 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쌀 시장 개방도 좀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쿼터 방식 등 조절 카드가 논의되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번 대미 협상 무대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관세 협상에 대해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네, 이후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공식 메시지를 내거나 통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관세 협상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국익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 설명에 그쳤습니다. 이 대통령 참모들에게는 잘 버텨보자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는 하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기업들과 일단 회동을 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금요일에 찾은 이 SPC 현장을 찾거나 부산 타운홀 미팅을 하는 모습에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개방 그리고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 국내 민심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 만큼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조세 특위를 띄우면서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예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소위 부자 감세를 되돌리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조세 특위에서 논의될 세제 개편안 이런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거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 야권에서는 소비 쿠폰을 포함한 이 31조 추경 예산을 이미 해서 이제 국가 채무를 늘려놓고 세금을 더 걷어서 세수 공백을 메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반응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조세 정상화 차원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법인세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나와 있지만 그거는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그리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민주당은 증세 드라이브에 당대표 선출까지 이번 주에 되는데 국민의힘 당대표는 언제 선출이 되는 겁니까? 네, 다음 달 22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현재 7파전 구도로 다자 대결 양상입니다. 반탄파 김문수, 장동혁 후보 그리고 찬탄파 조경태,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통합을 외치는 주진우 의원도 있는데요. 그리고 양양자, 장성민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구도처럼 찬탄 때 찬탄 그리고 반탄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전당대회 판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협상의 양당 당권 경쟁까지 굉장히 숨가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